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6월 13일 CAT 1급입니다. 1교시 문제를 이번 달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죠. 이제 모델링 수정하고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영상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템플릿은 늘상 설명했던 대로 이제 여기 이제 확인해야 되는 확인 사항이 적힌 안내 문구가 있는 블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내 문구가 있으니까는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될 확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CAT 2급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얘는 선택해서 지우고 델리트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치수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은 정면에서 DLI 자, 요점하고 요점 찍고 이렇게 나오겠죠. 회전 R 엔터 자, 여기서 여기에서 이 선의 각도를 그대로 갖고 와주면 32 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DRA 반지름 치수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53 예, 맞고요. 그 다음에 DAN 각도죠. DAN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요 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선 잡는 게 낫겠네요. 수직선 이렇게 해서 딱 가면 55도 예, 지금 요거는 틀리죠. 예, 55도 4도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이 선하고 여기는 요 선하고 이 선하고 사이에서 이 치수가 오케이 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55도 각도가 틀어진 상태인데 이 선하고 평행 이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59도가 돼야 되면 얘도 같이 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면과 이면이 같은 축을 이용해서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 간격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은 어디예요? 여기다 중심. 저기를 이용해서 두 면이 같이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로테이트 문제 나올 때 특징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 하나만 돌리고 끝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면 돌릴 때 저면도 같이 돌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유의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틀린 게 다고, 그 다음에 정면. 밑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정면으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치수 확인하려면, UCS.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XY 평면이 돼야 되니까, V 엔터, 뷰 엔터. 자, 그래서 치수 확인하면 되겠죠. DLI.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자, 62.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90.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29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자, 여기서 73.53. 일단은 뭐 값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무한소수가 나왔다고 지금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좋게 나왔는데 아마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소수점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문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소수점을 발생시키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지껏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건 다른 치수 무언가가 바뀌어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놔두고 다른 치수가 바뀌면 바뀌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N 또 각도 치수를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잡히는 거는 여기 이제 타원하고 직선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 찍히면 이거를 이제 플래시샷으로 2D로 바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돌립니다. 예, 돌려서 직선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선부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얘하고 해서 이렇게 빼주죠. 그러면 각도가 35도. 예, 안 맞네요. 35도니까 지금 27도니까 8도. 8도 차가 나네요. 8도. 일단 요 각도도 틀리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는 수정의 기준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이선의 각도잖아. 이선의 각도. 이선의 각도면 여기를 축으로 돌리든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왜냐면 치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여긴 치수가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전축을 못 잡죠. 못 잡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회전축일 거예요. 왜냐면 치수가 안 주어진 쪽을 회전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근거 자체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도면적인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치수가 주어진 쪽을 회전축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축일 거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요 값이 다르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걸 수정을 하면 다른 걸 먼저 수정을 하면 이 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전 솔직히 그게 어딘지도 예측이 가요. 어딘지 예측이 가냐면은 이거예요. 34도. 얘가 아마 다를 거예요. 이 경사각이 다를 거예요. 경사각이 다르면서 이제 제가 바뀐 거죠. 이 경사각의 기준은 아마 이제 얘가 틀어졌다고 하면 아까 뭐가 맞았냐면 53이 맞았을 거예요. 53이라는 값이 맞았으니까 지금 이 경사각에 대한 회전축은 어디냐면 여기에 사이즈가 맞는 거니까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얘를 회전축으로 돌려버리니까 얘가 뭐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게 틀린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건 저는 예측이 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수정하고 나면 이 값이 맞아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를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우측면 돌릴게요. 우측면 돌리고 롤로 이렇게 돌려주고 자 UCS 그 다음에 V 해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17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32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갔고 여기도 지금 안 찍히네요. 안 찍히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얘는 이거죠. 아예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뿔의 한쪽 측면이잖아요. 원뿔의 측면은 우리가 이제 DAN으로 잡지 못해요. 왜냐면 저기 이제 엣지 모서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플랫샷을 한다 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기를 그린다 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플랫샷 하죠. F샷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엔터 해서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그 다음에 DAN. 자, 여기서 여기를 찍어보면 알겠죠. 그쵸? 40. 그러면 지금 6mm 차이 나고, 6도가 차이가 나고, 6도. 6도가 차이가 나는데 편측이니까, 이게 지금 양쪽이잖아요. 양쪽이니까 이걸 편측으로 만들면은, 3도. 3도가 기울어져 있다. 원뿔이니까 이제 면 테이퍼를 이용하면 되겠죠, 면 테이퍼. 원뿔이니까, 원의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원뿔에서 이제, 3도를 면 테이퍼를 여기서 돌려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나왔죠. 3도.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각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디가 기준이냐면 여기가 기준이라서 여기가 지금 요 반지름 나오는 데거든요. 여기가 기준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40이니까 얘가 이제 34가 되려고 그러면 각이 줄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이 각이 줄겠죠, 이 각. 여길 축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쪽이 최적이 커지네요. 요 위쪽이 최적이 커지고 아래쪽이 최적이 줄어요. 최적이 이제 어느 쪽이 커지고 어느 쪽이 줄느냐를 제가 본다는 거는 면 테이퍼에서의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호의 관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의 관건은 최적이 줄느냐 느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최적이 줄니까 우리가 이제 각도가 플러스인 쪽이 최적이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여기를 잡고 두 번째는 요 아래쪽을 잡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위쪽을 잡지 말고. 그게 이제 면테이퍼의 원리죠. 그래야지 내가 여기 플러스 3도를 입력을 했을 때, 그 플러스 3도가 아니라 그냥 3도를 딱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쪽 최적이 줄고, 내가 두 번째 찍은 쪽의 최적이 줄고, 첫 번째, 그 반대쪽의 최적이 느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얘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다. 얘를 수정해야 이 값이 이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값을 수정을 할 테니까. 그쵸? 요걸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돌려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함정이 하나 빠질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뿔에 관련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요 면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직선 부분의 면이 있는데, 이 면도 이 각하고 동일해. 그러면 얘만 각도를 돌려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보여드리면 솔리드 에디트 F 그 다음에 T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솔리드 에디트 FT 해서 자, 이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직교 F8 눌러서 아래쪽으로 해서 클릭 3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측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가 이제 어긋나가 버리죠. 어긋나 버리죠. 왜냐면 면이 이제 각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 요새 자꾸 하는 거지만 컨트롤 ESC. 요새 문제에서는 자꾸 면을 엮어요. 한 면만 선택해서 수정하기를 안 만들어요. 특징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 두 개, 요 면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요 원뿔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자 FT 자 요 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면까지 같이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기준은 어디? 요 원의 반지름이 맞는 거니까 자 여기가 기준이고 자 아래쪽이 최적이 줄어야 되니까 F8 직교 켜서 아래쪽 방향으로 당겨가지고 아래쪽이 두 번째 그리고 3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면도 같이 면테이퍼에 의해서 각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ESC 종료할게요. 종료하고 딱 보면 우측에서 딱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얘는 지우고 F 샷 다시 한번 플랫샷을 해서 작성을 하고 내려놓고 엔터 세 번 치고 자, DAN 해서 여기를 선택해서 찍어보면 이제 얼마 나온다? 34가 나온다. 자, 얘 맞았어요. 얘 맞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보면 어떻게 돼요? 76 그렇죠?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았죠. 요게 이제 각도가 바뀌면서 요 끝에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고 이제 그걸 마치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 각도는 이게 다시 기입할게요. 델 자, UCS V 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EAN 자, 요각 그 다음에 요각 잡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 35도 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 났죠. 여기가 회전축이다라는 거 결론 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27도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요각이 완만해지는 거죠. 요각이 완만해지는 거니까 27도. 결국은 지금 차이가 나는 게 8도인데 어떻게 이 면이 얘를 축으로 이 방향으로 8도. 그러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지금 딱 요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돌려서 우리가 면 테이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면 테이퍼가 아니라 이건 회전이죠. 면 회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회전축이 어디냐? 여기 4분. 4분을 기준으로 자 여기 첫 번째 찍겠죠. 여기 4분을 첫 번째로 찍고 자
두 번째를 이제 여기를 찍을 거냐 아니면 여기를 찍을 거냐 이렇게 판단이 될 건데, 자 내가 봤을 때 얘가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팔도가. 요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러면 뭐야?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고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 판단이 좀 빠르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결정이 나야 돼요. 저는 문제 보면 거의 바로 결정 나거든요. 어디 첫 번째 찍고 어디 두 번째 찍고 바로 결정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CAT 1, 2급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고작 한두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이 시험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상당히 많은 양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강사님의 말로는 최소한 30문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강사 경험을 해볼 때 어떤 분은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어떤 분은 딱 10문제 풀어보고도 돼요. 문제 푸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긴 한데 10문제만 풀어봐도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을 수 있게 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한 30문제를 풀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더 풀어야 돼요. 30문제 풀어서 안 되면 60문제를 풀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30문제, 60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 60문제를 쭉 따라서 풀었어.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져도 되냐면, 그 누가 푸는 영상을 보지도 않고 나 혼자 30문제, 6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누군가 그거를 검토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격증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거 가능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건 가능해요. 거기까지는 독학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어떤 지식을 익혔으면 그걸 실전 테스트를 해야 돼. 실전 테스트. 근데 실전 테스트를 할 때는 누구 걸 보고 따라하면 안 돼. 그냥 온전히 내 머리로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작업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이제 내 머리로 판단해서 한 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독학을 하면 이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상에서 그렇게 학원 강사님들을 막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학원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캐드는 학원을 가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 나를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를 확인해주고 이거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애들은 독학으로 되는데요. 근데 독학으로 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독학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질을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적을 안 해도 자기가 잘 작업을 했는데 자기가 어디를 틀렸는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은 독학이 돼. 이제 왜 그런 걸 아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막 작업하다 뭐 틀렸으면, 이거 틀렸네? 근데 방법을 모르겠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그때부터 막 뒤져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해놓고 제가 틀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독학이 가능한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특성을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절망적이거나 크나큰 단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독학으로 하든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고 배워가지고 하든 어쨌든 할 수 있게 된 그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얘는 천재적으로 뭐 혼자 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도달한 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중요치 않은데, 어쨌든 무조건 독학을 고집하시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을 잘 보세요. 독학을 해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처음에 난 독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독학 한번 해봐야지.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독학을 해보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독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자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독학을 포기하셔야 돼요. 독학 포기하고 학원을 가셔야 돼요. 강사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독학을 한번 결심하신 분들이 끝까지 독학을 고집해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한번 어느 정도 내가 해볼 만큼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독학으로 해보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아보세요. 제발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갑자기 또 사선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예요? 면에 회전을 해가지고 회전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8도잖아요, 8도. 그러면 솔리드 에디트, 자, F 회전이니까 R이죠. R. 그리고 면은 여기 윗면이에요. 윗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중심 축은 여기 4분을 가지고 4분. 저 4분 기호 잘 보세요. 4분점 요 기호.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방향? 이 방향. 제가 얘기했죠. 이 방향으로 내가 두 번째를 찍어야. 이 방향으로 찍으면 안 돼요. 이 방향으로 두 번째를 찍어야 어떻게 부호를 없이 그냥 8도를 입력하면 돼요. 자, 클릭하고 8. 엔터.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방향으로 올라간다. 자, 그리고 나서 ESC를 딱 누르면 각도값이 바뀌죠. 자, 여기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 지우고 다시 한번 화면 살짝 돌려서 DAN 직선부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빼면 자, 우리가 원하는 27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긴 다 맞은 거죠. 선택하고 델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서 평면 찍고, 위쪽 찍고, 위에 화살표 찍고 해서 평면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줘야겠네요. 네. 자, UCS는 엔터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자, 55인데 59니까는, 자, 얘는 회전축이 당연히 요 중심이겠죠. 중심이니까. 자, 요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면 회전이죠. 결국은 면 회전.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그게 여길 축으로 얘도 같이 돌아야 돼요. 얘는 아마 이제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요 끝도 만나지 않고, 요 끝도 만나지 않는, 요렇게. 요렇게 돌던가 아니면 뭐 이제, 요 거리가 맞아져야 되니까, 거리가 맞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 예, 뭐,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 거리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건 이제 돌려봐야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면 두 개고,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 그러면 그게 반시계가 되려면 이 방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 아래쪽, 요렇게 해서 여기서 바라봐야, 그쵸? 요렇게 도는 거니까. 요게 뭐예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봐요. 아래쪽에서 바라봐야 반시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면과 요면이니까, 지금 여기가 위고, 그쵸? 여기가 아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돌려줄 때 회전축은 이제 여기니까,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돌리는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이, 반시계가 되려면, 내가 위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아래에서 바라봐 있는 얘기니까 뭐예요? 여기를 첫 번째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야 항상 두 번째, 첫 번째를 바라본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각도값에 9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각도값 4도니까 4도만 딱 입력을 해서 끝낼 수 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찍으면 어떻게 해요? 9호를 반대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호를 어떻게 붙일 거냐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일반 강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플러스로 했는데 반대로 돌았네? 야, ESC 컨트롤 Z 하고, 야, 반대로 똑같이 찍고 반대로 값을 넣어.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해보고 다시 하느냐.
뭐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아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으로 갔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좀 제대로 한다. 효과적으로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할 줄 안다라는 건 실패를 해보지 않아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거기 그 상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상황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지. 해보고 안 되면 반대로 다시 해봐. 이거는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컨트롤 당하는 거잖아. 나는 요 오토캐드 3D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태도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이 소프트웨어한테 컨트롤을 역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지. 왜 그렇게 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학생들에게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제대로 알려준다면 내가 이 상황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요. 물론 최근에는 CAT 1급 관련 영상이 올라오지도 않지만 기존에 이제 올라와 있던 영상들을 보면은 죄다 소프트웨어한테 끌려다녀. 질질질 강사들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솔리드 에디트 자 F하고 이제 R 회전이죠. 근데 면이 한 개가 아니죠. 자 여기 있는 요 면에 해당하는 게 요 윗면이 있고 여기 보면 밑에 수문선 보이죠. 수문선 예, 아랫면이 같이 있습니다.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얘랑 옵셋되어 있는 이면도 같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엔터 자 그리고 중심축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저 축인데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찍었어. 그 축의 제일 아래쪽을 찍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위로 빼는 게 아니라 아래로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직교 켜진 상태에서 내려서 클릭을 하고 몇 도? 4도. 4 엔터. 그렇죠?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ESC를 눌러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평면도를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59. 요거 맞나요?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DLI 해서 자, 요 점 잡고 그다음에 요 점 잡고 회전 R 엔터. 자, 여기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면 32가 맞습니다. 세 개의 면을 다 같이 돌려줘요.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 자, 됐죠? 이러면 이제 다 맞았죠? 다 맞았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평면도에서 이제 요 우측 하단 클릭해서 기본 등각 돌려주고 이제 정답 띄우고 최적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답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 VOLUME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수적값이 508. 그쵸? 673.4789. 예,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최저값이 맞았으니까 문제를 잘 푼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